IBK 기업은행과 함께하는 금융사기 예방교육, 금융사기 안전지킴이 시간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금융사기 관련 뉴스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2022년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금융사기 피해 금액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60대 이상의 금융사기 피해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1년 한 해에만 60대 이상 금융사기 피해 금액이 약 614억 원이라고 합니다. 금융사기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융범죄에 이용하는 사기 수법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금융사기의 유형으로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란 음성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빼내어 금융피해를 입히는 사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금융기관 사칭형과 납치형, 대출빙자 사기형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사칭형의 경우에는 검찰청과 같은 국가기관이나 금감원과 같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연락을 합니다. 전화 내용에는 귀하의 통장이 불법 명의도용 범죄에 사용되었다 또는 금융범죄 조직단과 알고 지내는 사이냐는 질문과 더불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협박성의 대화도 포함됩니다. 또는 범죄 수사 과정에서 통장이 동결되니 타 통장에 들어있는 돈들을 국가안심계좌나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화가 포함되어 있다면 금융사기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납치의 경우에는 사채로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아 지하실에 감금했다 또는 성폭행을 당했다. 당신 딸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 더 나아가서는 지금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겠다는 협박성의 멘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울음소리 또는 비명소리 등을 배경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이 더 무서움을 느끼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빙자 사기의 경우에는 새정부 지원 자금 안정 희망 플러스 대출 안내문 또는 저금리 대출 자격 안내문 등의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대출빙자 사기는 저금리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 상환 또는 선이자 입금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위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합니다. 저금리 대출 앱 설치의 경우 앱 설치 필수 요소로 사진, 미디어 등의 파일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휴대전화에 해킹 앱을 설치하여 정보를 빼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킹 앱이 휴대전화에 설치되는 경우 보이스피싱범들이 나의 전화 속 정보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내 핸드폰의 정보가 모두 그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의 요구에 대해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러한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정보에 대해서는 직접 통화 또는 정보의 재확인을 위하여 주변인들과 본 내용을 공유하고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면 무엇보다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빠른 신고는 나의 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피해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전화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메신저 피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신저 피싱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빼낸 다음 금융자산을 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현재 핸드폰이 고장나서 수리비가 필요하니 수리비를 보내달라는 핸드폰 고장형과 기프트카드 구매를 부탁받았는데 핸드폰이 고장나서 못하고 있으니 편의점에서 대신 구매하고 번호를 찍어달라는 상품권 구매형. 마지막으로 어플을 설치한 후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앱 설치 유도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메신저 피싱은 엄마, 아빠, 이모 등의 가족을 지칭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며 핸드폰이 수리 중이라 통화가 되지 않는다거나 회의 중이라 전화를 할 수 없다며 본인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신저 피싱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수리비 결제, 회사 업무상 송금, 타인 부탁으로 일 처리 중에 인증 오류 등이 많습니다. 대부분 지금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독촉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답장이 늦거나 잘 모른다고 답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할 테니 신용카드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거나 어플을 깔도록 유도합니다. 특히나 어플을 깔기 위한 인증번호를 요구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신저 피싱과 유사하지만 문자로 연락이 오는 스미싱도 있습니다. 스미싱의 대표 내용을 살펴보면 택배 주소가 잘못되어 반송 예정이기에 사이트에 접속해서 주소 확인을 해달라고 하거나 고객 사은 행사에 당첨되어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직접 입력하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사회적인 이슈인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백신 접종 안내 및 예약, 예방수칙 확인, 재난지원금 신청 등의 내용 관련 스미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미싱의 대표적인 형태는 문자 내용 밑에 인터넷 주소를 보낸 뒤 링크를 타고 접속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핸드폰에 원격 제어 앱이 설치됩니다. 이러한 원격 제어 앱이 핸드폰에 설치되면 더 이상 나의 핸드폰은 나만의 폰이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금융사기범들이 나의 핸드폰에 접속하여 내가 보는 화면을 그대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핸드폰 조작 및 핸드폰 속에 있는 정보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핸드폰 속에 있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금융자산까지 편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격 제어 앱은 불법 악성 앱이 아니기 때문에 차단이 곤란하여 앞으로도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메신저 피싱과 스미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URL 주소는 클릭하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과 앱의 성격을 잘 모른다면 설치 역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앱을 다운받을 때에는 정식 사이트에서 검색한 후 직접 설치를 해야 합니다. 지인을 사칭하여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원격 제어 앱들도 바로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메신저 피싱과 스미싱은 지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기에 무엇보다도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백신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혹시 모를 악성 앱 설치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디지털 금융을 잘 활용하여 편리한 금융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